이상한 기자가 한 분 계세요. 네. 지인들을 막 TV에 출연시키고 싶어서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냐? 뉴스가? 네, 김세희 MBC 기자랑 일베 만화가로 유명하죠? 윤서인 씨. 웹툰 작가. 네네. 네. 그 두 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이 둘 다 되게 일베 기자, 일베 만화가로 둘 다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되게 네네. 깊어요, 그 역사가. 네. 왜 유명하냐면 그 태극기 집회에서 같이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페북에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네. 널리 알리고 있죠, 자신의 성향을. 그리고 둘이 패친이래.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김세희 기자가 준비한 벤츠 리콜 사태 리포트에 네. 인터뷰로 윤선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MBC 뉴스데스크라는 그렇지.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뉴스에서 이런 짓을 벌였네요. 김세희 기자가 이렇게 항변을 하긴 했대요. 그게 이 윤서인 부부한테 인터뷰 섭외가 어떤 득도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선량한 피해자였을 뿐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선량해 보여. 근데 그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봤더니 실제 딜러의 말에 의하면 그 윤서인의 차는 심지어 리콜 대상이 되는 차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리콜 대상이 그 휘발유 모델인데 그 리포트에 등장한 하얀색 벤츠가 디젤 모델로 추정된대요. 그래서 전혀 대상 차량과 관련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윤서인 씨가 중앙일보 댓글에다가 댓글을 단게 있는데 벤츠 리포트에 제가 만화가인 제가 나오면 안 될 이유가 뭐냐고 이러면서 되게 막 댓글을 엄청 달더라고요. 나와도 돼요. 해당이 된다면. 근데 해당이 아니잖아. 해당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뻔뻔하기가 이럴 데 없고 이 사람 뭐 평소에 했었던 작품들 보면은 그 완전히 진짜 그 왜곡하고 그 편파시키고 막 이런 게 짙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앙일보 댓글 그렇게 뻔뻔하게 다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괴감이 들잖아요. MBC도. 자괴감 들지. 그럼요. 송일준 MBC PD 협회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 네. 김세희는 이른바 MBC의 일베 기자다. 윤서인은 일베 만화가로 알려져 있다. 둘은 태극기, 저는 태극기라고 안 할래요. 수구 집회에서 같이 사진도 찍는 사이고 페북도 공유한다. 그럼 정황이 딱 보이잖아요. 네. 예, 잘 꼬집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윤서인 씨 그 아내분도 뭐 백화점에서 이렇게 뭐 인터뷰했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섭외를 한 거죠, 당연히. 지나가는 행인 1로 갑자기 네, 윤서인 근데- 아내가 등장을 해.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나가는데 그냥 있었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 그 서울이 되게 좁은 동네인가? 그러니까 서울이 엄청 나 이상하다 서울 사는데. 기자가 아니라 무슨 막장 드라마 작가야. 네, 완전. 이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이게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송일준 PD 협회장이 또 전파의 사적농단이라는 명언까지 남기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세희 기자는 뻔뻔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로 나오니까 그게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이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예전에 김세희 기자 관련해가지고 트윗속가 보기에 제보가 들어왔었던 메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애청자 메일 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어디서 이런 글이 떠돈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게 있는데 휴대폰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짜고 치는 인터뷰에 뭔가 네. 정통한 느낌이네요. 그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음성 바꿔치기 논란도 있었고 취재원 목소리를 서로 다른 익명의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게 그 짜고 사건. 치는- 아, 그게 그 그게 그 사건. 사건이에요? 예,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하게 인터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거를 음성 변조해가지고 익명의 제보자 아니면은 자기가 잠입 맞아요. 취재해가지고 그걸 따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라는. 상습범이네 이거. 예. 이런 거를 두고 월급 노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MBC 그 노조원들이 진짜 자괴감 들을만해요. 이런 걸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하고 앉았으니. 이 윤서인을 그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든 단어가 있더라고요. 윤적윤이라고. 그게 뭐예요? 윤서인 본인의 논리는 윤서인 본인의 과거 논리로 혁파 가능해요. 우와 짱이다. 박근혜랑 비슷한데? 네. 짱이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되게 유치한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 보면은 작품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뭐 모든 사람은 윤적윤이다 이러면서 뭐야, 씨. 모두 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하신 분이네요. 네.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음. 안 좋게 변하니까. 그 심리학적으로는 인간 마음에서 변하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명 존중 사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건 바뀌면 안 되는 건데 그러네요.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 둘이 친분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이념이 똑같아요. 김세희 기자가 예전에 고 백남기 농민 따님 백민주아 씨 페북 올린 글 가지고 왜곡하고 폄훼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윤서인도 아니나 다를까 백도라지 씨 태국에 이제 그 남편의 친척이 거기 있어가지고 꼭 가야 되는 집안 행사라서 이제 백남기 농민 누워 계실 때 잠깐 그 행사 갔다 왔는데 마치 휴양지에서 휴양을 즐겼다라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폄훼 왜곡시켰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의 이제 촛불 시민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윤서인이 나쁘다라는 걸 알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파렴치한 딸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일베뿐만 아니라 약간 혐오가 되게 일상이고 습관인 사람들 보면은 네. 행동 유형이 좀 서로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허수아비 저걸 딱 만들고 걔를 공격하고 비웃으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 되게 세상 불쌍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 사실 윤서인도 쉽게 말하면 빨대 꽂아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인맥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돈벌이에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행 박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행 박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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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그 대표가 경영을 굉장히 참신하게 하는 걸로 네. 투표를 해가지고 사장을 바꾸는 그런 제도를 오. 한다든가 그래서 TV에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행 박사가 윤서인한테 그 웹툰을 그리게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윤서인이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이라이프 블로그 뭐 이런 게 있구나. 네. 금수저라고 또 네.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음, 그런 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막 여행한 걸 막 과시하는 거예요. 음. 만화로 그 여행 사이트랑 이제 연관 짓고 그런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왜곡이잖아요, 왜곡. 그 미디어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지인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태도 그런 것 같아요. 윤서인이란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정말 똥끼리 뭉치는 아니면 둘이 그 수구 집회 나가가지고 뒤풀이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니야? 윤서인이 김세희한테 야, 저 우리 뭐 친하게 지내는데 나 방송 한번 출연시켜주면 안 돼? 김세희가 까짓건 뭐 내가 형님 한번 출연시켜드리지 뭐.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럼 나 웹툰에 한번 등장시켜줘 이러면서 그렇지. 내 캐릭터 만들어줘. 김세희 캐릭터로 하나 만들고 그러면 또 윤서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와이프도 TV 한번 나오고 싶던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만들면 되죠 막 이러면서. 백화점에 갑자기 그러니까 생뚱맞잖아. 형수님 네. 백화점으로 나오세요 지금. 출연료 준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런 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송일준 MBC PD 협회장의 페이스북 내용이 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 뉴스를 제조해낸다. 더는 기자로 두어선 안 될 사람. 그 글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거는 공영방송 기자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어디 가족신문 만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신문, 아 가족신문 괜찮다. 네. 학급신문 뭐 이런 거. 학급신문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깜냥 안 되는 사람들이 설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MBC, KBS 노조원들이 그렇게 나서서 파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명박근혜 기간을 살면서 제일 통탄했었던 게 이제 방송의 이런 질적 하락이잖아요. 네. 그거 앞장서는 거죠. 김세희 기자 같은 사람이. 그래요. MBC 김세희 기자는 뻔뻔함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하세요. 사퇴. 네, 사퇴가 답입니다. 올해 유난히 자동차 리콜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도 벤츠와 폭스바겐 등 4만 3천여 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됐습니다. 올해 8달 동안 138만 대, 신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리콜이 많아지는지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입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벤츠 E클래스 모델들을 비롯해 20개 차종 2만 6천여 대에서 전류 제한기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시동을 계속 걸면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츠라 그래서 큰 돈 주고 산 건데 또 리콜 기사 나오고 공장 또 오가라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래갖고 타겠어요. 폭스바겐 파사트 모델 14,000여 대는 부품 보호용 방열판이 작아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폭스바겐 등 4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등 48개 차종 4만 3천여 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은 모두 138만 2천여 대에 이릅니다. 사상 최대로 국내 등록된 자동차 16대 가운데 한 대꼴로 올해 새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이처럼 자동차 리콜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론 업체들이 부품을 함께 쓰는 부품 공용화와 점점 복잡해지는 전자장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원가 절감 등을 위해 부품을 공유하는데 한 부품을 여러 차종에 쓰면
문제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또 전자장치가 많을수록 불량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단품으로 올 때는 정품인데 몇 개 모이게 되면 불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품질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사항이 많고요.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품질 제고를 안 하게 되면 불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늘면 리콜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가 일반 차의 절반이고 또 단골 리콜 부품인 엔진 변속기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장비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내연기관의 어떤 엔진 때문에 불량 확률이 많지만은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